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인 대표님 맞춤 연말정산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다뤄봤고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 모래세무 영상을 시청하시는 법인 대표님들께서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법인 대표라고 하면 일단 급여 자체가 좀 높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에 있어서 조금 더 파워풀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높은 급여를 가지고 가시는 법인 대표님들께서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세제 혜택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 5가지 부분은 굉장히 파워풀한 내용으로 다가오실 수 있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바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참조해 보시고요. 앞으로 소득세 절감을 위해서 잘 활용해 보시는 시간으로 삼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부터 로직부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총급여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1년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모든 소득을 총급여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일정 퍼센트 대한 부분을 공제로서 빼주는데요.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이름하여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가족분들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홀로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 많다라는 것은 인적 공제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인적 공제라고 해서요. 기본 공제 플러스 추가 공제 이런 부분으로 인적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감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이그젬플로는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준다. 국민연금 같은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항목으로 빼주는 부분이 특별소득 공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라든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혹시라도 못 챙긴 분이 있으시다라면 챙기시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부분은 그 밖의 소득공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벤처투자 공제라든지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짚어보면서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다 차감하고 나면요. 과세표준이라는 부분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값을 산출을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세율이 있죠.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율을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게 되면 비로소 산출세액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제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세액 감면이라든지 세액 공제라든지 공제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 공제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은 비로소 납부해야 되는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차감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매달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12달치를 합계한 부분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해서 차액에 대해서 낼 부분이 있으면 연말정산 시에 내는 거고요. 환급받을 부분이 있으면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 나오는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라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에 매월 납부했던 기납부세액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시는 부분으로 연구를 하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눈뜨고 잘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법인 대표님들께서 급여소득 이외에도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으셔서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이슈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해당하는 항목들은 총 급여액에 제한이 없거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하니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해서요. 많은 분들이 노란우산 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 항목은 1년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님이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은 혜택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7천만 원 이하로 세팅되어 있으신 분에게는 혜택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에 납입하신 금액이 있다라면 그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가 일단 있습니다. 법인 대표님 기준 총급여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총급여액이 4천원 초과하고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5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이 비용 처리되는 효과와 동일하다. 내 급여는 500에 대해서 차감되고 받은 효과와 똑같다. 세율을 24%로 가정하면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절세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내용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벤처투자조합,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이 부분이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이 많은 분들이 해당하십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내용도 많은 분들이 해당을 하십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요. 창업 벤처 전문 사모 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여섯 번째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내용들도 말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3번, 4번에 집중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3번, 4번에 해당을 하는 내용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금액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요. 그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의 50%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종합소득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의 한도로서 해주겠다는 내용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투자 금액의 10%가 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드라마틱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위에 3번, 4번, 6번의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에서 3천만 원까지는 100%로 소득공제 해주고요.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한 1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은 3천만 원까지는 전액 다 소득공제, 3천에서 5천까지는 70%, 5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한도는 나의 종합소득 금액의 50%다라는 부분은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소득의 50% 정도를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공제는 출자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기간 중에서 공제 시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내 급여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는 소득공제 받지 말고요.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급여를 받았을 때 그때 소득공제를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만 잘 선택해도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용카드. 대표님들 신용카드 많이 쓰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체크카드를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용카드를 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신 경우에 만약에 내 총급여액이 1억이다 라고 하면은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2,500만 원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고 난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일정률에 따른 소득공제를 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고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더블로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부분이 더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편한 게 신용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조금 쓰는 게 팁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1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공제 금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카드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대표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말정산에서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다만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이렇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추가로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더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조금 파워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입액의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세금에서 즉시 차감, 앞쪽에 있었던 소득공제는 그 위에 과세표준을 형성하는 과정에 의한 소득공제에서 차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좀 더 파워풀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세액공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만 단일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만큼을 세액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2%를 공제해주게 되겠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계산 시에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만 해당을 해주겠고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납입액 합계가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납입액을 한도로 두고 있다. IRP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600 넣으시고요. IRP에 300 넣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가장 극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에 하나인 기부금 세액공제인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종교단체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경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금, 이런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그 이외의 일반 기부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의 30% 수준을 한도로 해서 해당 한도 내 기부금을 15%를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기부금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종교가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교회에 기부하거나
절에다가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세금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챙겨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께서 연말정산에 활용할 만한 대표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5가지를 짚어드렸잖아요. 나는 이 5가지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 2가지만 짚어줘! 라고 얘기 드리면은 벤처 소득공제 있었죠. 이 부분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있었죠. 이 2가지는 반드시 활용하시고요. 매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액의 연봉자들께서 이 부분까지 활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낮은 소득세로 과세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다른 소득의 합산으로 인해서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2가지 정도는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에 대해서 좋았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